과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발생했다? 병의 시작입니다. 긴장, 불안, 초조, 두근두근, 분노. 온몸이 이렇게 경직이 되죠. 몸이 굳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몸은 자율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엉겨버린 겁니다. 오작동이 난 겁니다. 힘 조절이 안 돼요. 힘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힘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항아리 물이 흘러 넘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는 돌덩이죠. 등은 항상 통증이 심하죠. 불면증,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하다, 나 만사가 귀찮다, 불안하다, 가슴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환자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60대 초반의 환자분이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고 눈, 코, 입이 마르듯이 너무 아프고 체력이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거의 체중이 5kg가 빠졌어요. 식은땀 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잠은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명이 너무 심하고 혀의 백태가 너무 심해요. 가정의학과 심장내과 다 가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20대에 연애 결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심한 반대 끝에 좀 이루어진 결혼이라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정말 힘드셨다고 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인 스트레스, 화병, 분노, 억울 이런 것들을 정말 꾹꾹 누르고 참고 살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 편해질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숨어있는 증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이 없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뜨거운 바람에 막 코에서 나온다, 등은 너무 시리고 아프다. 우리가 긴장할 때는 내가 아픈 줄도 몰라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때부터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없던 증상들이 튀어 오르죠.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니까 왜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 스트레스 굳이 받을 일도 없는데 내 몸은 왜 그런가요?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은 이미 예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내 몸이 오작동하게 돼 있어요. 환자분 상담할 때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꼭 계세요. 차라리 안 아픈 곳이 어디냐고 그렇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어디서부터 말을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분들은 편지지에 본인 증상을 빼곡하게 몇 장으로 적어 갖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억눌리고 분하고 억울한 이 자극, 스트레스가 뇌의 피로를 자극하고 이게 한계점에 딱 다다르잖아요. 그럼 저 환자분, 네,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이 오작동이 난 겁니다. 자율신경이 뭔데? 오장육부, 장기, 근육, 신경이 뇌하고 신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자율신경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오작동이 나잖아요. 그럼 전선이 합선된 것처럼 생체 신호를 못 보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앞선 환자의 사례처럼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 도대체 나는 무슨 병원을 가야 되냐, 나는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오히려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환자분들 배 이렇게 복진을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 있습니다. 혀를 보잖아요. 하얗게 백태가 다 갈라지신 분들도 많아요. 정서적인 위축과 더불어 신체 증상으로 뭐 잠 안 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식은땀 나고 답답하고 혀 아프고 소 안 되고 입마름이 심하다. 아니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도 모르고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채널 H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법, 뭐 음식은 어떻게 드셔라, 뭐 드시지 말아라, 집에서 셀프요법으로 횡격막 호흡, 뭐 등지압 하시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등지압 잘 하고 계세요? 댓글들 보면 등지압 하는 법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등지압? 등지압은 또 뭐야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난 시간 1탄에서 이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굉장히 중요한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죠. 배수혈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평소에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거는 등지압 패드입니다. 등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잖아요.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침대 같은 데 놓으시고 소파 같은 데 놓으시고 등에 대고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에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금 지압봉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부분 등이 이렇게 펴지면서 되게 시원하고 어깨가 풀린다, 좀 속이 편한다, 깊은 잠을 좀 잔다, 신경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나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 이런 분들에게 좋고,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해주게 되면 되게 시원하다 하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콜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은 내 몸의 전신을 변화시켜요.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일종의 응급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고장을 잘 내는 부위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온 전신으로 증상이 생겨요. 잠 못 잔다, 불안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명이 생긴다. 내시경 검사예요. 내시경에 이상이 없는데 나는 항상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검사, 폐검사, 머리 MRI, 아픈 부위 자체를 검사를 해도 원인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 환자분들 중에는 항상 잘 체하고 꺽꺽대고 배에 가스 차고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해요. 이게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 뭐 별별 위장약 다 써도 나 안 낫는다. 그러고 오시거든요. 이 자율신경이 이 위장 근육을 긴장을 시켜요. 이런 분들 배를 만져보세요. 배가 돌덩이 같다. 난 덩어리가 만져진다. 위장 자체가 움직이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꿈을 많이 꾸고 눈은 눈대로 건조하고 입은 입대로 마르고 혀 아프고 이명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종합검사에 별의별 검사 다 해도 원인이 없다. 너무 난감합니다. 그리고 내원하시죠. 하지만 임상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또 이런 계통의 환자 진료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면 그분이 진료실 문 열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자율신경 이상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연륜과 경험이 중요하겠죠. 체질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그 센서가 많으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즉 몸이 예민하신 분들, 불안 초조감이 높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좀 완벽주의 성향, 또 생활습관이 불규칙하고 만성 피로 누적 상황인지를,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60대인데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비인후과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재발하는 어지럼증, 이명, 그러면서 가슴 벌렁거리고 항상 신경성 위장병을 달고 살고 머리는 항상 멍한 느낌, 뒷골 땡기고 잠을 잘 못 자고 불안 초조 우울감이 같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렇게 숨차고 가슴 답답한 느낌이 들 때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병원 가셔갖고 종합검사를 해도 나는 위험 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상담 결과 화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집살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까지 이렇게 암에 걸리면서 또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우리가 간병도 질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편 간병해야 되지, 계속되는 그런 시집살이에서 오는 그 심신의 과로, 피로가 신경쇠약, 자율신경 실조로 오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두통, 이명, 어지럼 때문에 뭐 뇌CT, 귀검사, 위내시경 다 해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내 증상은 계속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 외국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뇌의 과부하가 스트레스가 귀의 전정기관의 림프 내액의 흐름 변화를 유발해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이명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귀하고 관련된 약 처방이 아니라 반드시 신경쇠약을 보강하는 한약, 즉 자율신경 쪽 약을 써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케이스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는 각종 혹을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는 자궁으로 노래한다는 말을 저는 하는데, 있어야 될 생리가 없다든지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갑자기 뭐 하혈을 한다든지, 특히 최근에는 젊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급증했어요. 참 걱정입니다. 자궁혹? 아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무슨 자궁근종하고 연관이 있을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영향 원인 맞아요. 실제 이 자궁근종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재발돼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갑자기 자궁근종 막 사이즈가 막 10cm, 15cm 이렇게 됐다고 놀래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심한 스트레스 받는 거.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걸 해보면 상열 하한증, 위쪽으로는 열 뻗치고 밑으로는 굉장히 냉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궁 환경이 안 좋습니다. 즉 자궁이 냉합니다. 그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실제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가버려요. 생리불순,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자궁근종, 우울증 같이 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증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입니다.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상태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이 두 호르몬은 시소나 천칭 저울처럼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자궁 점막이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져요. 이런 불균형으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자궁근종, 성근증,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각종 여성 질환인 겁니다. 있던 혹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자궁내막암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긴장, 불안, 불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 식적을 야기하고 이명, 자궁의 혹까지 맞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뇌피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피로로 직결이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쳐서 정신없는 친구를 보고 얘 지금 휴즈가 나갔어. 맞아요. 정말 뇌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휴즈가 나가게 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건 수많은 신경망으로 연결된 신경세포 간의 전기 신호가 전신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와 세포체 사이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다리, 그러니까 전구로 치면 휴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시냅스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퓨즈가 나가는 거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퓨즈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세포하고 세포 간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고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서 뇌 기능에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곳이 많고 증상이 정말 날 셀 수 없이 많다. 그럴수록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고 당장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임시방편으로 수면제 먹고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고 시간만 계속 경과하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근본 치료를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자분처럼 신체 증상 이면에는 뇌의 과부하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병은 한의 치료가 또 효과적인 분야이기도 해요. 화해단, 그러니까 심장의 열독, 화를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그러니까 청심안신, 그러니까 신경쇠약을 보강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약처방도 받으시고 더불어 제가 셀프요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검색해야 돼? H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검색하셔서 내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약차요법, H 화해차 이렇게 만드는 방법 검색하시면 레시피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채널 H와 해밀리 하세요.